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에서 대단히 공격적인 국가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라 CATL 주가가 급등하였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또다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중국 ESS 산업을 키우는 반면 이상할 만큼 한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에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역으로 중국 배터리 소재에 대해 무관세라는 혜택까지 주려고 하는 등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적대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정부의 폭발적인 자국 ESS 산업 육성 정책과 한국의 정책을 비교하고 최신 2차전지 통계와 함께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아껴야 하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CATL의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중국 배터리가 벼랑간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우수해졌다거나 해서 발생한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승의 원인은 국가계획에서 발표한 중국의 ESS 집중 육성 계획으로 일부 한국 언론사들은 이러한 주가 상승의 원인을 위대한 중국의 소디움 배터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황당한 주장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9월 12일 새로운 국가계획으로 중국은 2027년까지 180GW 규모의 신규 ESS를 추가하며 3년간 2,500억 위안의 ESS 관련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은 공산당의 치킨 게임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속 가는 것이고 놓는 순간 무너지는 기형적 구조인 만큼 이번 발표는 시장에 중국이 배터리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발표는 금요일에 있었는데 해당 소식이 있던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히 전기차 비중이 큰 BYD의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이번 상승의 원인이 중국 ESS 시장 확장 계획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발표한 중국의 자국 ESS 시장 육성 계획은 파격적입니다.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은 ESS 산업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상황인데 여기서 더욱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해 3년 안에 2배 가까이 ESS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터리 사용량을 말할 때 사용하는 기가와트시와 기가와트는 다른 규모인데 보시면 중국은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추가된 ESS가 23기가와트입니다. 그에 비해 미국의 전체 ESS 누적 규모는 28기가와트로 확실히 ESS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은 약 49조 원을 다시 투입합니다. 심지어 이는 무려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기간도 매우 구체적으로 3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9년부터 약 15년 동안 중국이 자국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쏟아부은 투자 규모가 32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ESS 단독으로도 49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중국이 자국 배터리 산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 내수 ESS 시장에서 실적을 올리는 것 자체가 K배터리 기업들에게 뭔가 위협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ESS에 적합한 조성비는 한국이 잘하는 3원기보다는 중국이 더 큰 규모의 양성 규모를 가지고 있는 LFP이며 설령 한국이 중국보다 LFP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해도 폐쇄적인 중국의 특성상 소중한 중국의 보조금을 절대 타국, 심지어 경쟁 상대인 한국에 지급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중국의 산업 육성 정책에서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내수 시장도 없으면서 심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없고 뭔가 흐리멍텅한 정책만 가끔 언급하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저 공장에 도둑이 들거나 불이 나지 않게 안전을 유지해주고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정도를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어떤 정치인도 이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논의에 있어 제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2차전지 산업에 있어서는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로 잘한 게 없습니다. 즉 여야를 가릴 것도 없는 것이 2023년 대한민국의 전기차 인프라는 전 세계와 반대로 심지어 퇴보했으며 놀랍게도 당시에는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등의 보조금을 꼬박꼬박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인들은 무려 중국에 보조금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인들은 2차전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때때로 자체적으로 증시에 큰 악재를 만들어내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폭락에 혁혁한 공을 세워왔습니다. 따라서 수백조 원 규모의 막대한 지원을 하는 중국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우리 기업들을 괴롭혔어도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자력으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잘해오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정말 살뜰히 보살폈고 이전까지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밀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K배터리 기업들이 이전처럼 자력으로 계속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유럽 소비자들의 선호가 배터리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함에 따라 미드니켈 등의 중저가 라인업이 선호되는 등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처음 타보고 난 뒤에 결국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은 그렇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미국의 이익이 되는지만 따지고 거래적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정부의 무한한 지원은 결국 모든 것을 가격 싸움으로 만들어 이 또한 우리 업체들에게는 도전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국에서 하겠다는 지원책들의 보통 배터리 산업은 다른 첨단 산업들 특히 반도체의 들러리로 끼어 있었으며 이렇다 할 명확한 지원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한국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금이나 특허단지 조성 등으로 1172억, 252억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100억, 1000억은 개개인 입장으로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큰 돈이지만 국가의 핵심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에 있어서는 푼돈입니다. LG엔솔의 한 해 매출액이 20조에서 30조입니다. 자꾸 억 단위의 정책들로 하는 신용만 하고 있지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판 IRA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초안에 따르면 또다시 실질 효과가 30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IRA라고 하면 조단위 규모의 지원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억 단위의 하는 신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정부가 논의 중인 2차 현재 지원책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아낌없이 도와준 무려 조 바이든 대통령의 IRA를 붙일 생각이라면 최소한 한국은 우측의 AMPC 보조금 이상이거나 혹은 그 육박하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배터리 3사가 한 분기에 수취한 보조금은 약 8,306억 원으로 이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한 지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한국 기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분기 8천억에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연간 300억 혜택을 주면서 IRA를 입에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처럼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실속에 있는 정부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배터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보면 조만간 있을 한국판 IRA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현지 소재 23개 품목 할당 관세 5에서 13%를 내년 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은 이에 대해 국내 2차 현지 밸류체인 붕괴의 경고가 나왔다면서 자극적으로 과장하지만 한국 셀메이커 업체들의 국내 캐파가 매우 작고 중국산 관세부과 면제로 인한 원가 절감분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세 정책 그 자체의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 정책의 의지와 방향성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의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아마 최근 계속 ESS형 배터리 공개 경쟁 입찰이 있어 왔는데 혹시 업계에서 이번 정책을 요구했다면 해당 조치는 공개 입찰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는 중국 배터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배터리 전쟁에 있어 최대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보조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인데 정말 한국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주가가 하도 내리막길이라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망한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인류 생존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나아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망, 불균형과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배터리 산업에 신용이 아닌 의미 있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을 제외한 전세계 통계를 보면 7월달 ESS를 제외한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국 배터리와의 격차를 좁히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종료하는 소비자 세액 공제를 캘리포니아가 지급하지는 못한다고 케빈 뉴섬 주지사가 밝혀 이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의 든든한 파트너 GM은 소비자 세액 공제 조기 종료를 앞두고 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8월 유럽에서는 스코다와 볼보가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였는데 BYD의 저가 재고 떨의 효과인지 BYD 실이 유럽 내 판매량 4위를 기록하였고 그 와중에도 현대기아차는 한 달 동안 약 1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유럽에서 판매하였습니다. 이렇듯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상황이 절대 나쁘진 않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을 조금만 제대로 지원해줘도 우리 기업들이 분명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정권마저 2차 현실을 외면한다면 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한국판 IRA에서도 똑같이 유지한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기업가들의 역량과 트럼프 이후 미국에서 다시 바이든과 같이 한국 업체들의 우호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말 길게 보며 변동성에 대처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분들께서는 대형 유튜브 채널들이 하는 자극적인 워딩들은 좀 주의해서 취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들이야 자극적인 썸네일로 조회수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에 곧 귀신도 놀랄 정도로 상상도 못할 어마무시한 반전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렇게 가있던 이 영상들은 장기 투자에 있어 금물인 흥분과 도파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따라서 혼란하고 시끄러울수록 초심과 원칙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K배터리를 버린다면 다시 천천히 북미 ESS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실적 회복을 만들어낼 시점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은 321조에 이어 49조 원을 ESS 산업에 다시 투자하며 자국 배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반면 한국의 정치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지금까지 행보를 미뤄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이번에도 조 단위가 아닌 억 단위 조정의 정책이 한국판 IRA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다면 믿을 것은 오직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K배터리 기업들이 만들어낼 실적 회복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물론 ESS 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터지는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장기전까지 염두에 두며 변동성에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상황이 온다면 그에 맞게 포트폴리오에도 약간의 변화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산업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업 분석이 아닌 주제로 이번 한 주를 사용해보았습니다. 한국판 IRA와 관련해서는 이후 또 뉴스가 있다면 정리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자로 살아남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독자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